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제어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nt a라고 했을 때 뭐 여기다가 int b라고 써봅시다. 자,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할당도 되기 전에 int b라는 변수에 20이 할당이 되는 경우 없고요. int b에 20이 할당된 다음에 int a라는 변수에 10이 할당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을 조건을 걸고 싶다거나 아니면 특정 코드를 반복을 시키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어문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다고요? 제어문이 있다. 자, 그러면 제어문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워볼 거냐면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int age는 20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성인 그 다음에 자, 미성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age라는 변수에 20을 뒀는데 성인, 미성년 둘 중에 하나만 출력될까요? 아니면 둘 다 출력될까요? 그렇죠. 둘 다 출력됩니다. 실행하면. 왜 그래요?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자바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age가 20 들어갔으니까 나이가 20이니까 성인입니다. 출력해줘야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ge가 20이냐에 따라서 나이가 뭐 우리가 20살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 성인이라고, 그리고 20살 미만을 미성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코드가 실행되게끔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조건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조건문은 어떻게 쓰냐? 이 조건문 포맷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조건문은 이렇게 씁니다. if는 일단 소가로 중가로, if는 자체가 무슨 뜻이 돼요? 만약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if 소가로 중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비교 연산식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연산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연산식에는 뭐 사칙, 비교 연산, 논리 연산이 있는데, 이 소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온다? 바로 비교 연산에 대한 그 연산식이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뭐 조건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 연산식, 조건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인이라는 건 몇 살 이상을 성인이라 해요? 20살 이상을 성인이라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쓴다? age가 20살 이상일 때라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정은 성인입니다를 이렇게 코드를 적어줄 건데요. 자, 그러면 조건문은 언제 실행이 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요 age, 여기 있는 age는 20으로 봐야 돼요? 변수로 봐야 돼요? 이거 변수예요? 20이에요? 20. 20이죠? 자, 변수라는 건 뭐죠? 대인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게 변수고 우측에 있는 게 값이라 했죠? 그 다음에 대인연산자 오지 않는 건 다 뭘로 취급한다? 값으로서 취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age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는 뭐예요? 20이에요, 20. 그러면 우리가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참이죠. 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조건문은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문은 조건식이 참, 즉 참이라는 건 뭘 말한다? true죠.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나이를 바꿔볼게요. 15라 했어요. 자, 얘 실행돼야 안 돼요? 그쵸? 참이 아니니까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안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미성년에 맞게끔 조건을 하나 더 걸어줄 건데 20살 미만을 미성년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게 되면 둘 중에 뭐가 출력되겠어요? 성인이 출력돼요? 미성년이 출력되는 거예요? 당연히
미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나이가 30이라면 성인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테고요. 그죠? 그래서 조건문은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건문이 총 몇 개예요? 조건이 몇 개죠? 하나,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조건문이 뭐 실행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답변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조건문이 있을 때 이 조건문은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둘 다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실행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반쪽짜리 정답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는 조건문이 몇 개라고요? 두 개라고요. 그러면 컴퓨터가 코드를 읽을 때 특정 코드만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문이 일단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참 거짓을 판단했을 때 참인가요? 참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문을 봤을 때 참인가요? 아니죠.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걸 실행시켜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건문이 이런 식으로 두 개 있을 때 두 개의 조건문이 둘 다 실행된다.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조건문이 참것이냐에 따라서 실행되고 실행되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지금 이런 식으로 짰을 때 문제가 있냐?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age라는 그 값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코드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잘못된 코드는 아니지만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지선다예요. 지금 현재 이지선다죠? 이지선다.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인 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 뭐 어떤 문제가 있게요. 1, 2번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 따른 알맞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1, 2번 중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1번이 정답이면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체크할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왜냐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효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조건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2번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없다며요. 근데 얘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근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1번 같은 경우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죠. 얘는 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푼다 했을 때도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들 1, 2, 3번 순으로 보통 많이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이 당연히 정답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보기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만약 2번이 여러분 정답이면 체크하고 3번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굳이 뭐 1, 2, 3번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 2, 3번이 다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대요. 그러면 뭐 1번 체크했는데 1번이 정답이래요. 그럼 2번, 3번 또 수학 문제 풀고 있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두 개의 조건문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실행되게끔 코드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다긴 해요. 정답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조건인 건데, 자, 그리고 조건문을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조건문의 조건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건문은 여러분들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자,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건문이 잘못된 코드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age라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인 또는 미성년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값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조건문은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할 때 양립할 수 없다, 복수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걸어주냐면 앞에다가 else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뭘 붙인다고요? else를 붙인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허여멀건하게 변한다는 거는 얘가 지금 실행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바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참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하니까 age가 30이라 했을 때 성인이네, age는 성인 나이네. 그러면 얘를 실행시켜주고 얘는 뭐다? 실행시킨다, 실행시키지 않는다? 실행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짜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실행되지 않지만 이 조건문은 뭐라고요? 실행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비율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를 else로 묶게 되면 더 이상 두 개의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참이면 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구조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나이를 10으로 바꿨어요. 자, 10으로 바꿨으니까 얘는 조건문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거짓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지선다라 했을 때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2번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굳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뭐하러 체크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여기를 조건을 체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else라 써주면 되는 거예요. else. else if가 아니라 else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주게 되면 얘가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실행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else를 통해서 바로 조건문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되고 바로 조건문이 뭐한다? 종료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조건문을 한번 조금 응용을 해서 작성을 해볼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써볼 거예요. int age grade라고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이지 그레이드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이에 따라서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여기다가 만약에 에이지가 10살 미만이다. 그러면 에이지 그레이드를 저는 0으로 세팅을 해보고요. 요거를 다시 마이너스 1이라 그냥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1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에이지 그레이드 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장과 숫자는 더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죠? 가능하죠. 자바에서는 문장과 숫자를 더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쓰게 되면 실행했을 때 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1대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 값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줄 건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10대라는 거는 몇 살 이상 몇 살 미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10살 이상, 20살 미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10살 이상을 만들어주고, 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AND 연산자를 써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10살 이상, 20대 미만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20살 미만, 10살 이상, 그 다음에 20살 미만을 말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에이지 그레이드를 저는 뭐라 해줄 거냐면 10이라고 써줄 겁니다. 10.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몇 개 더 써보겠습니다. 자, 20살 이상, 그 다음에 30살 미만을 몇 대? 20대죠. 그 다음에 30살 이상, 40살 미만. 그러면 몇 대예요? 30대고요. 그 다음에 40살 이상, 50살 미만. 몇 대요? 40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20살 이상, 이거는 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지금 작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나이를 15라 썼어요. 그러면 몇 대라고 출력될까요? 그렇죠. 10대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20이라면요 20대입니다 나오고요. 30이라면요 30대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를 50이라 해볼게요. 자, 50이라면 50에 맞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에이지 그레이드는 통과되기 때문에 뭘로 보존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대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대입니다라고 우리가 출력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조건문을 하나 더 쓸 거예요. 만약에 에이지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다. 자,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통과됐으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1로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50대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 다음에 else로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를 써주면, 자, 어차피 이렇게 써주면 얘는 if else니까 얘가 참이면 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그럼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온다? 50대 이상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오라 썼어요. 자, 오라 쓰게 되면 몇 살에서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여기서 걸리겠죠. 그러면 10살 미만이니까 에이지 그레이드가 뭘로 세팅돼요? 0으로 세팅되겠죠? 그럼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0대입니다 나오나 보네요. 그럼 0대입니다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써줄 거냐면, 참고로 조건문 안에는 여러분들 조건문을 하나 더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첩 조건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else 안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만약에 에이지 그레이드가 0이다. 0이다. 그러면 이때는 10살 미만 아동이다. 10세 미만 아동이라 할게요. 아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else 해가지고 이때는 뭐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에이지 그레이드가 뭘로 보존된다? 당연히 5로 보존되기 때문에, 에이지 그레이드가 0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10세 미만 아동입니다. 왜? 얘가 참이 아니니까, 요 녀석이 첫 번째가 참이 아니니까 여기 else를 통과돼서 요 if문 에이지 그레이드가 0이니까 요걸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요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조금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짤 일도 없고. 그래서 이 else를 지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제가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게 있다 했죠.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양립할 수 없다. 즉 복수의 정답을 지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조건문이 두 개의 덩어리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두 개의 덩어리로 분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양립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 50대. 그러면 정답이 하나만 나올까요? 두 개가 나올까요? 실행해보면 두 개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일단 에이지가 50이니까 어디서 요 에이지 그레이드가 변하는 거예요? 일단은 변한다기보다는 에이지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로 보존되는 동시에 에이지는 뭐예요? 50대 이상이니까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이때 얘가 0이 아니니까 else 때문에 50대 이상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50대 이상입니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준다? 하나의 조건문으로 뭉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삼지선다가 되는 거예요. 삼지선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50대 이상입니다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자, 오라 하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10살 미만 아동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 20 하면 그거에 맞게끔 20대입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조건문을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립할 수 없다, 복수의 정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조건문은 언제 실행된다고요? 조건문은 해당 조건식이 언제일 때 참인 경우에만 실행된다. 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바에서 참은 true, 그죠? true인 경우에만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조건식을 잘 작성을 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을 작성할 때 조건식 자체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을 작성할 때 해당 조건식을 조금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강사님 이거는 굳이 뭉칠 필요가 없나요? 뭉쳐도 됩니다. else if로 여러분들이 묶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안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복수의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을 무조건 if, else 묶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묶지 않아도 복수의 정답을 갖지 않는 조건이다라고 하면 굳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느린 게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웬만하면 if, else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덩어리로 조건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조건문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